이게 회암사께 아닌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분명합니다. 어디 건지 네가 아냐? 모릅니다. 하지만 회암사고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죠. 회암사에 지금 사리가 왔어요. 양주 회암사, 고려말 조선초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입니다. 양주 회암사.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우리나라 그 사리기가 넘어갔는데, 일제강점기 때 어떤 놈이 갖다 팔아먹었어요. 누가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그 사리기 안에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가 5종류예요. 5종류. 그래서 연등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지공스님, 나홍스님이거든요. 저도 나홍스님 사리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지공스님, 나홍스님 사리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가서 친견을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주 급한 건 아니니까 사람 좀 빠지면 가보려고. 제가 요 전문가잖아요. 왜 회암사 사리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암사 사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네, 이거 최고 전문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스턴 미술관으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살이 기는 유물이지만 쉽게 말해서 문화재지만 뼈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뼈는 어떤 경우든 뼈는 문화재가 아니에요. 모든 매장 문화재의 기본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나와도 국가 거예요. 하지만 그 시신과 관련된 거는 국가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화재가 아니고, 야, 내가 경주김씨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조상 무덤이 그렇게 해서 발견됐대. 근데 그거를 우리 조상 할아버지 뼈를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이런 미친놈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야 돼. 그건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사리는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라고 해서 황룡사 사리랑 이런 게 돌아가게 되는 게 내가 신문 사설 쓴 뒤부터 작업이 된 거라고. 불교신문에. 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에 있어도 박물관에서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사리나 이런 것들은. 왜? 문화재가 아니니까. 네가 뭘로 전시를 해? 그러니까 수장고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먼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물인데, 우리 입장에 성물인데 그걸 다 돌려달.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외국 박물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리기를 주진 않고 문화재를 주진 않고, 강대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훔쳐간 게 명백해도. 그래서 이거는 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리는 우리식으로 부르는 거고,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뼈입니다. 그래서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쪽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작년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요 사리 전시 시작할 때 대통령 내외분이 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회암사께 아닌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분명합니다. 어디 건지 네가 아냐? 모릅니다. 하지만 회암사고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죠. 회암사에는 부도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회암사에 가보시면 양주 회암사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고려말 조선 초의 최고 사찰이에요. 그 전에 최고 사찰은 어디였습니까?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송광사 대단한 절이에요. 동방제일도량. 쉽게 말해 한반도 최고절. 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송광사를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멀어서 저는 경부선 라인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송광사를
제대로 가지는 못하는데 참 제가 연구하고 싶은 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젊고 별로 할 일이 없었으면 내가 송광사에서 살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송광사를 연구했을 거예요. 왜? 개성에서 봤을 때 개성 고려십소가 개성이었잖아. 개경. 거기서 봤을 때 송광사가 진짜 땅끝이에요. 제주도 말고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지. 수도에서 멀어지면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죠. 아니 그렇잖아.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이제 좀 서울에 못 들어가면 수도권 이렇게 있고 지방에 이제 몇 개가 있죠. 울산, 뭐 부산 이런 데 조금 이렇게 본사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거. 그런데 우리 진울 스님이 그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불교를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고려 말이 되니까 최고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은 잘 나가는 쪽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정반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1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고 영웅은 시대를 만드는 거지. 그게 진정한 영웅이지. 그래서 송광사라는 절이 그렇게 대단한 절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너무 밖으로 갔죠. 그때 제가 진울 스님 옆에 있었으면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대도시 나중에 대도시 들어설 만한 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건데 안타깝지. 월정사도 그렇거든. 터는 좋아. 힘들죠. 제가 금강경 몽창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거 힘들어. 주변에 도시가 없다. 도시가 없다. 그러니까 통도사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야 봐봐라. 양산시, 울산시, 부산시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만 정도가 딱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1시간 거리 안에 한 500만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송광사 같은 경우는 그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그만큼을 이룬 거니까. 회암사라고 하는 절도 원래 별로 대단한 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가지산문절이었었고 구산선문 중에 가지산문절이었었고 그걸 나중에 이제 나홍스님이 여기서 나홍스님이 깨달음을 얻거든요. 회암사가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하거든. 태고 보호스님이 출가한 사찰. 그래서 가지산문인 걸 아는 거고 나홍스님은 사골산문이거든요. 사골산문. 구산선문이 달라. 그리고 계통이 다르면 그 절에 살 수 없어. 원래는.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이 회암사를 사골산문으로 바꿔버립니다. 나홍스님이 진짜 세. 진짜 세. 싹 바꿔버리거든. 그리고 최고 사찰로 끌어올려. 당대. 나홍스님이 저 영덕 쪽 사람인데 신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소구라고 하는 분인데 약간 미화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한 동석이 정도 한 분. 동석이를 깔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다 할 게 없는. 그리고 그쪽에 저도 그쪽 생가 쪽에 가봤는데 진짜 꼴짝이야. 야, 내가 강원도에 사는 사람인데도 경상도도 이런 데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가. 그러니까 촌놈이야, 완전 촌놈. 그리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문자나 언어라는 게 되게 재밌거든. 고급 언어가 있고 일반 언어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언어, 일반 언어, 상스러운 언어 이걸 이제 막 섞어 쓰죠. 섞어 쓰는데 논문 같은 거나 이런 책 쓸 때 쓰는 게 약간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할 때는 일반 언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재밌게 할 때 이제 농담도 하고 이럴 때는 약간 상스럽게 가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고급 언어는 배운 사람만 쓴다. 전문가의 언어들. 그러니까는 들어도 이게 뜻이 잘 안 들어오는 거지. 어려운 거지. 전문적 용어들이 막 나오면. 이해가 되시죠? 한자는 그게 훨씬 심해요.
잔잔하시네. 그래서 문장 구조만 봐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인지 나이 먹어서 배운 사람인지가 티가 나. 한자 문장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홍 스님은 이제 좀 쩌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교육들을 못 받았고, 나중에 한자를 배우긴 배워. 그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중국 유학도 한 10년 동안 갔다 오고, 이러니까 한자 잘했겠지. 하지만 결국 그 고급 언어는 안 돼. 안 돼. 그건 어렸을 때 학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하거든. 머리 쓰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해. 그게 굉장히 취약점이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이 볼 때는 좀 무식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지.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게 좀 짧아. 가방끝 짧은 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은, 이 나홍 스님은 그거를 장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같은 걸 짓고 하면서 민중불교로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중에게 적합한 언어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방끈이 좀 짧으니까 그거를 주특기로 해서 떨치고 나가는 거야. 난 노래는 잘하는데 아이돌 비주얼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트로트로. 젊은 남자애들 트로트로 이렇게 처음부터 나온 애들 있잖아. 이렇게 보면 딱 그런 거지. 진짜 트로트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야, 너는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약간 저쪽으로 가면 더 유리할 것 같아. 뭐 이런 판단들을 하겠지. 근데 귀족들에게 약간 무시를, 아마 약간 이렇게, 그건 배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를 아주 고상하게 디스하는 걸 더 잘해. 그러니까 조금 낮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디스를 하고, 좀 있는 놈들이 돌려치기 디스를 한다고. 그리고 귀족 사회는 그게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았겠지만 나홍 스님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 장점으로 삼아서, 단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민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암사가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걸 수조라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나홍 스님이 무진장한 탄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신사대부들이 굉장한 힘을 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홍 스님을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나홍 스님이 그 당시에 1등이에요. 불교계 1등. 무지하게 탄핵하거든요. 그 탄핵하는 이유가 진짜 재밌어. 이 양반이 뭐 특별히 잡힐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암사를 중건하는 바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 그쪽에. 그래서 이게 혼란의 소지가 있어. 되게 재밌어. 이게 탄핵 이유인가? 그러니까 뭐 모반을 하려고 해. 뭘 어떻게 하려고 해.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무 인기가 있어서 행정이 마비될 것 같아요. 그게 탄핵 이유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만 지지를 받았으면 절대 그런 게 안 되는데, 이 양반이 가사 같은 걸 잘 줘. 노래를 잘 줘. 불교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민중적으로 쉬운, 어떻게 보면 큰 스님인 동시에 랩 가수지. 뭔지 알아요? 노래방에 가면 나홍 스님 저작권료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나홍 스님, 지공 스님은 진짜 대단해.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몰라. 여기 회암사를 내가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전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가기는 가볼 거예요. 제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사리를 본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게 나홍 스님하고 지공 스님 사리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모셨던 부도는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회암사에 가면 그 북봉 쪽에 나홍 스님 위에서부터 나홍 스님 부도가 있고, 지공 스님 부도가 있고, 무학대사 부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재밌지. 이게 선산이면 선생님께 맨 위에 있고, 지공, 나홍, 무학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쓰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좋은 자리고, 지공 스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쪽 터가 좀 좁아.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안 올리고 문도들이 위로 올린 것 같아.
이게 메인 자리야, 메인 자리. 이거 나온 선생님이 썼거든. 1370년에. 71년에 부도 쓰거든. 이렇게 별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리가 한 사리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합장됐다는 건 뭐냐면 이분 사리탑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른한테 이렇게는 합산을 시킬 수 있어도 이 양반 사리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리탑만 있는 곳에서 출토된 거예요. 어디냐? 몰라. 몰라. 내가 알아? 몰라. 그리고 이게 1순위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암사를 얘기하고 2순위로 개성의 화장사를 얘기해요. 화장사도 아닙니다. 화장사는 화장스님, 화장사에는 지공스님 부도예요. 그래서 이건 지공스님 부도에 선생님 부도에 제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 다 룰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회암사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 회암사에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1700년대 이응준이라는 놈이 있어요. 유생인데 직관 말을 듣고 몇 자리 좀 좋은 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몇 자리를 쓰는데 누구 자리에 썼는 줄 알아? 여기다 썼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안 나와. 이 자리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거 아마 발굴해 보면 팠던 흔적이 나올 거예요. 지공스님 자리가 메인 자리니까 직관이 제정신이면 여기 쓰라. 그래서 저걸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골수유생이냐면 비석을 가루를 내버려요. 다 빻아가지고 사람 시켜서 했겠지. 다 파괴를 해. 다 파괴를 하고 자기 아버지 무덤을 썼어. 아버지 무덤을 썼어. 파묘지, 파묘. 근세판 파묘.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너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왕실까지 올라가. 대전 회의 안건까지 올라가. 그래서 실록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무덤을 뒤비쁘고 다시 갖다 놓고 비석을 새로 만들어라. 뽀갠 걸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록에 그 얘기가 나와. 실록에. 실록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기록이에요. 역사책 중에, 역사책은 대부분 다 구라거든. 그랬다 카드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자들이 이렇게 휘거든. 근데 실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임금이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속기사가 쓴다고, 우리 사관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옆에서 그냥 왕이 얘기하면 막 쓰고. 그래서 이때도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놈가 봐. 그래서 무덤 한번 쓰면 사실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막 깨트려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거든. 그런데 그거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숭유억불 상황이라도 저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실록에 나오고, 비석이 있으면 앞뒷면이 있어. 앞뒷면에는 기록을 하잖아. 옆에 있는 걸 음기라 그래요. 음기. 부록. PS, 추신.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여기에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더 상세해, 실록보다. 두드려 맞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쪽이 다 훼손됐겠구나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무덤을 썼는지 여기를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근데 이런 데 무덤을 썼으면 거기서 열었더니 은으로 된 사리기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왔어. 앞뒤로 안 열 것 같아? 하나만 딱 나와. 은이, 지금은 여러분이 은을 좀 싸다고 생각하지, 그대로 옛날로 올라갈수록 은은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난 화폐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은 덩어리를 이따시만한 것들이 나와. 다 돈이다. 엄청난 현찰이다. 있다는 걸 모를 때는 안 가갈 수 있어. 있다는 게 한번 알려지잖아? 싹 털립니다. 싹 털립니다. 그게 절 안에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절이 없었거든. 지금도 가보면 절 없거든. 그래서 여기 사리기일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걸 추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한 사리기 안에 사리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거는 하나의 사리기를 퉁쳐서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은 나홍 스님 사리탑이어야 돼요. 부도여야 돼. 거기에 별책부록으로 지공 스님 사리가 들어간 거지. 그게 맞지. 아버지 유골함에 자식 뼈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아요. 조선이라고 생각해도 안 맞아.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을 자식이 쓰면 안 되는 시절이야. 어디다가 거기다 압사를 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회암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회암사가 제일 유명한 절이니까 회암사 아니겠나 이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들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면 가능성은 극히 나죠. 극히 나죠. 화장사는 이게 지공스님 사리탑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신륵사나 이런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가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생각.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공스님, 나홍스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 전문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수계법회, 백고자법회 할 때도 제가 증명사마상을 넣었어요. 증명사마상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떤 법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불교에. 초월적 존재. 그분들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이에요. 이게 증명사만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사람이에요. 불교 인물들 중에 신격화된 사람. 모든 법회, 점안식, 안 그러면 창건, 아니면 증축 이런 거 전부 이 어른이에요. 전부 이렇게. 이게 이제 스승 제자간이거든요. 스승 제자.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잊혀진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모셨던 게 삼성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삼성각. 이게 지금은 삼성각 들어가면 산신, 독성, 칠성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산신 대신에 바닷가에는 용왕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게 아닐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 성자는 사람에게만 쓰는 글자예요. 신에게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게 들어오면 안 돼. 사람이어야 된다고. 한자는 전부 그게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아마 이 세 분들을 모셨던 정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실제로 통도사나 이런 데 가면 삼성각에 이분들이 같이 옆에 모셔져 있어.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들이 조선 후기에 바뀌면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 양반들이. 태고보우 계열 쪽에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대체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신하로 남게 된 거죠. 증명사마상으로. 그리고 나홍 스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주석하신 데 중에 한 군데가 오대산이에요. 북대하고 영감사 쪽에. 예. 그래서 나중에 영감사 쪽도 가볼 건데 저는 증명사마상을 제가 약간 틀었어. 여기를 지공 스님은 오대산에 안 왔거든. 그래서 여기다 자장률사를 넣고 여기에 범일국사를 넣었지. 이렇게 세트로 딱 제가 또 요 세 분을 증명으로 해서 오대산에 주석하셨던 제일 큰 스님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리신앙, 계율 이런 건 전부 자장률사고 죽어서 신이 된 분 범일국사. 죽어서 신이 된 지금도 신이죠. 국사인 동시에 대관령 국사 성황신, 강릉 단오제 주신입니다. 국사 겸 신이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나홍 스님은 생불로, 살았을 때 생불로 불렸던 사람. 오대산에 그러고 보면 생불로 불렸던 분이 두 분이 있어. 또 한 분이 하남 스님이에요. 하남 스님이 봉은사 조실로 계시다가 을충년 대홍수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는 그때 태풍이 연속 싸대기를 맞아가지고 그쪽이 전부 침수돼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갈 때 한 사람을 구하면 10원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요. 100몇 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불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위험하니까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구하면 1,000만 원씩 줄게요. 이거를 베팅을 한 거야.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야 대단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래 돈이 됐다 많구나. 저래 돈 엄청 많았구나를 알 수 있죠. 돈이 많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그때 주지가 나청호 스님이거든. 나청호 스님. 그래서 생불로. 야, 저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래서 민간이 구제한 사업 중에는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나오는 것 중에는 최고 구제 사업이에요. 민간이 저렇게 하기가 어렵거든. 아마 옛날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김만덕이, 제주도에서 김만덕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김만덕이,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도 김만덕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참 돈 잘 쓴 거예요. 그 사제를 털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김만덕 얘기를 딱 하잖아. 여러분도 들어봤잖아. 김만덕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정도까지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덕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잘 산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겠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왕이나 황제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중국의 황제만 500명이 넘어. 중국 역사에.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며칠 전에 제가 붓다로 녹화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저 감산사 가보면, 감산사에 가면 그 불상이 두구가 있어. 그게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지금 중앙박물관의 그 조각 쪽에 메인 유물이에요. 두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불상 뒤 등면에다가 자기 글을 써놨어. 그분이. 절절해. 대단한 내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미륵불을 모시고 그 김지성이라는 분이 굉장히 괜찮았던 분이에요. 67세에 은퇴를, 오래 살기도 되게 오래 살아. 은퇴를 67세에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이제 발언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좀 극락원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하는데 그 밑에 나는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마누라 이름이 들어가. 마누라 이름이. 야, 그게 쉬운 거 아니다. 조선시대 때도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 마누라 이름 그런 데도 못 넣어. 참 화목했는갑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마누라도 또 둘이에요. 정직해요. 그래서 전부인, 후부인. 이게 죽어서 된 것 같진 않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 한 집에. 뭐 형님? 이러면서 살았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두 부인을 다 써줘. 그리고 부인 중에 하나가 죽으니까 망 이래가지고 돌아가 죽은 우리 마누라 이렇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 어머니가 관초리 부인이거든. 이 김지성이 어머니가. 야, 관초리 부인 누가 알겠냐? 동생이 고파리, 마누라가 고놀이, 뭐 이래가지고. 그건 옛날에 향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자식으로 바꿨고, 여자들은 옛날 그냥 우리 글로 썼어. 그래서 그런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 관초리 부인을 누가 알겠어? 신라시대 때 돈 많았던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그 등판에다가 그렇게 새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주상보시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니까. 기록을 남겨야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문화재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이게 하나 남은 거하고 여기에 글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누구누구가 뭐 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10배 이상 가지고. 거기는 751년에 내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구구절절해. 그럼 막 그렇게 많이 구구절절해. 아니, 그건 아니고, 왜냐면 쓸 수 있는 글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당신의 인간관계가, 내 동생은 누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얘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 불상을 만들고 뒤에 불상을 만들 때, 또 동생이랑 마누라가 죽어요. 그 사이에 이제 조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67세 은퇴했으니까 동생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 이게 추가가 변형되는 거야. 말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말이 바뀌는. 거기에 짧지만 슬픔이 있어. 그리고 그분의 바람이 있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기도 죽어. 그 불상이 완료되기 전에. 왜? 요즘같이 이렇게 막 만드는 시절이 아니잖아. 돌 갖고 와서 쪼이짓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 이상 효가 있겠나 싶어. 우리 같은 사람도 관축이 부인을 알아요. 야, 진짜 신기하지. 제주도에 김만덕 같은 사람이 또 없었겠냐? 아니, 생각을 해봐. 제주도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제주가 제일 자랑해야 될 사람은 추사가 아니고 김만덕이에요. 그래서 공덕의 등불은 참 그게 참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김지성이라는 사람 재산 중에서 그게 몇 프로나 되는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 했겠지. 자식에게 주고 뭐 한 것도 다 있었겠지. 그 다 사라진 거 보여. 그거 하나 남았지. 그래서 그 집의 가족사를 얘기해 주고 있지. 그러면 가족사가 뭐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진짜 시절 지나면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현장 스님을 현장 스님으로 있게 한 거는 경전 번역이 아니고 대당소였게 하고 차은전이야. 그 양반 기행문. 그게 오늘의 현장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어. 그게 남았어요.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해.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런 거 뭐 이제 태화 같은 거 이렇게 조성하면 화기 쓸 때 저는 언간하면 좀 자세히 쓰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면 좀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의미가 돼. 살아남을 수 있느냐? 모르지. 그건 어차피 뭐 시절의 풍파라는 게 다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증명 사마상을 메시고 백분의 스님을 딱 이렇게, 그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게 월정사 백고자법회, 수계법회예요. 백고자 수계법회. 내가 생각한 거지만 진짜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100명의 스님을 안 친다는 게, 작년에도 100명 더 했습니다. 100명 더 있었습니다. 숫자는 넘었어. 왜? 스님들도 거기에 앉는 걸 좋아해요. 야, 신도도 그렇지만 스님 입장에서도 그거 언제 참석해 볼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100명을 안 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산 불교도 대회 뭐 몇 년 전인가 했을 때 내가 거기 백고자법회 올라갔었잖아. 그거는 진짜 부산 불교가 다 해서, 부산 불교 전체가 그냥 단위 사찰로는 쉽지 않아. 본살에도 100명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나중에 다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거를 단순히 그게 공덕만, 개인의 공덕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다 영상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으면 다 기록으로 남는다. 그거 돈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 쉽게 보는 거야. 그거 돈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오늘도 그 붓다로드에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하니까 누가 카톡 보냈던데, 붓다로드에 지금 그 해능스님 유적지 한 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수업하는 것만 나오느냐? 아니다. 또 별편으로 해서 우리 답사 한 개 또 나온다. 그리고 그거는 방송이 되는 거고, 방송 안 되는 걸로 우리 전체 갔었던 일정을 쫙
쫙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한 대여섯 개짜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안 하면 편하고 예산도 절약돼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해령 스님 유적지 갔을 때는 과일철이 아니어서 돈이 크게 튼 게 없어. 과일이 여러분들 진짜 무지하게 먹거든. 와, 나 그래 전에 어디야 인도네시아 가갖고 250만 원 두드려 맞았잖아. 과일값 청구서가 250. 야, 스님이 그냥 다 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지. 그래도 네가 한두 번은 끊어줬어야지. 스님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250만 원 마지막 출국 공항에서 그걸 딱 에라이 씨. 진짜 씨. 이번에 해령 스님 유적지는 너무너무 좋았어. 과일이 없어. 나 사주고 싶었어. 내가 절약한 게 아니야. 사주고 싶었어. 그랬는데 과일이 없어. 그래서 절약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 거예요. 사람은 많이 갔지. 아니 불과 몇만 원 안 걷었어. 한 사람도 한 3만 원인가 얼마 그 공동구매 그렇게 받는데 지급하고도 뭐 팁 좀 주고 뭐 이렇게 다 지급하고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공공거니까 어디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전함으로 나오는 거는 불교 발전 기금으로 쓴다 아니면 뭐 장학금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 그리고 그 용도로 썼어. 지급된 것도 제가 다 결과 보고를 했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승가대에서 다 사진도 찍고 뭐 하고 다 했어. 여러 번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이 돈은 남았는데 이게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체랑 관련된 돈이에요. 그렇다고 그거를 15,000원씩 돌려드릴게요. 하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상 제작을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해주면 그냥 찍어서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다 돈이다. 세상 다 돈이다. 공짜는 없다. 단지 안면이 있으면 조금 싸게 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싸게 해주면 다음에 부탁을 못 한다. 한 번은 해준다. 다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갈 수 있는, 다 맞잖아. 인간관계가 다 맞잖아.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불투명하게 하냐면 그걸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줘요. 지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바빠. 엄마 일은 다 바빠. 그거 남한테 주는 만큼 주잖아. 걔도 똑같이 더 잘해요. 인생이 다 어떻게 그 돈 갖고 부모 자식 간에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서운해.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그 사람 일은 해주기가 싫어. 이해가 됩니까? 거의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걸?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열심히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건 왜 안 된다냐? 이러면서 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내가 일하고 욕을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면 그다음부터 안 해.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다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도덕. 그래서 백고자 수계법회 거기에 이런 이거 지금 현재 불교에서 제일 큰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 갖고도 내가 보기에는 역사의 한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이상 하고 들어서 감사합니다.